걸음 속도가 과거보다 느려지셨나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걷기 속도가 몸에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과거보다 느려졌다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병명이 아니고 증상이지만 이 영상에서는 뭉퉁거려서 병명처럼 혼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 감퇴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구팀이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한 결과입니다. 50살부터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도 아니요 뇌졸중도 아닌 인지장애를 초래하면서 발병하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매입니다. 발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 능력이 쇠퇴하고 단기 기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억 상실이 심해지며 사고력, 추련력과 언어력, 사회성을 잃는 현상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경미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해 보이지만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은 종종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서서히 찾아옵니다. 기분과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며 불안 또는 공격성이 증가하므로 가족들은 이 점을 이해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찾기 위해 의사선생을 통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매 중등도 상태에서는 정상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중등도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 단계에서는 보다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증가하는 간병사항은 많은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증이 되면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거의 기본 생리활동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 인간 존엄성을 잃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다가오는 질병에 대해 현대의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의 심각성이 더 있습니다. 아직까지 쾌유시킬 치료약은 없습니다. 병 지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물은 있으나 알츠하이머 치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더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걷는 속도 감소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짐과 질병이 있으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눈에 병변이 생긴 경우와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눈에 항반 변성이 발생한 50대 이상 사람의 26%, 백내장이 발생한 사람의 11%가 치매 걸릴 위험이 정상인보다 더 높습니다. 60세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나이가 더 들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77%였습니다. 65세 당뇨병 진단받은 사람은 53%가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최고 위험한 인자며 젊은 나이에 당뇨병 걸린 사람은 나중에 치매 걸릴 위험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고혈압도 치매의 위험 인자입니다. 한국에서는 2024년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 관련하여 알츠하이머병은 암울합니다. 기억력과 행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인 의지 또는 식구들의 도움으로 개선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제안합니다. 존 호킨스 의대에서 40여 년간 뇌질환을 연구했던 뇌과학자 마크 메슨 박사가 제안한 방식으로 알츠하이머 질병을 예방하고 지연시키기 위하여 간헐적 단식 중 하나인 시간 제한 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3시 이전까지 6시간 이내에 모든 식사를 끝내고 18시간 이상 단식을 매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8시간까지 식사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여서 19시간, 20시간 공복 시간을 늘릴 수도 있지만 항상 오후 3시 전에 하루 식사를 끝내는 방식이 몸의 신진대사에 가장 유익했습니다. 마크 맥슨 박사는 인간의 두뇌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치매를 연구하여 이미 발병되었어도 더 악화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3%에 불과하지만 쉬고 있을 때도 몸 전체의 20에서 25%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신진대사가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인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원인으로 뇌세포가 손상을 입습니다. 손상 입은 세포를 처리하는 면역체 일종인 활성 미세아교세포가 병원체나 손상된 세포를 폭파시킵니다. 폭파된 세포 쓰레기를 중심으로 염증 물질을 생성합니다. 염증 물질이 늘어날수록 활성 미세아교 세포도 증가하며 산화 스트레스와 함께 뇌신경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공복 시간이 길어져 12시간이 지나면 음식으로부터 들어온 포도당은 소진되고 간에 축적되어 있던 복합 포도당인 글리코겐으로부터 축출된 포도당도 소모됩니다. 포도당이 소진된 후 간은 지방세포와 근육으로부터 지방과 지방산을 케톤체라는 에너지원으로 분해해서 인체에 공급하기 시작하면 뇌에서도 케톤 대사가 일어납니다. 케톤 대사가 일어나면 뇌세포는 저에너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저에너지 모드로 바뀌면 정상세포 내 DNA가 활성화되어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거나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세포 쓰레기를 제거시킵니다. 이런 현상을 세포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행위라 합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동경공업대학의 요시노리 오시모 박사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했습니다. 정상세포가 손상된 세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염증 물질이 줄어들고 활성 미세아교 세포도 감소하므로 뇌신경 조직이 개선되어 인지장애를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염증 경로를 조절하고 기억과 관련된 해마신경 기능에 기여하며 자가포식 행사를 조절하여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합니다. 650만 년 전 출현한 걸로 보는 인류의 먼 조상인 원신류는 초기부터 맹수를 피하면서 수렵 채집을 통하여 음식을 구해 먹었을 것으로 보지만 목숨을 걸어야 했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맹수들이 먹고 남긴 뼈에 붙어있는 고기 살점과 뼛속의 골수라도 꺼내 먹으려고 나무 위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맹수가 먹다 남긴 것도 쟁탈 경쟁이 치열했을 것이며 다른 동물들과의 음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뇌가 더욱 발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차하면 하늘에서 맹금류가 공격하고 땅에서는 대형 육식 동물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늘 굶주림에 시달렸을 겁니다. 요행이 사냥에 성공하여 음식을 많이 구할 경우에는 배불리 먹었을 겁니다. 음식을 잘 조달하여 생존에 유리한 조상을 중심으로 후손이 이어졌을 겁니다. 배불리 먹었을 경우 인체는 에너지로 소비하고 남은 영양분은 지방으로 저장하게 하여 음식을 구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도록 진화하였습니다. 인류가 음식물이 없이 물만 먹어도 2~3개월을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된 이유입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 나서면서 며칠을 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인체에 축적된 지방은 케톤체로 대사가 일어납니다. 두뇌에서는 음식을 빠른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도록 공간 탐색 능력, 사고력, 기억력, 추련력이 최상으로 발휘되도록 케톤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협동하면 사냥감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사회성이 발달한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과일 등 먹는 특산물들을 기억하며 위치를 찾아갔을 겁니다. 인지력 향상은 배고픔이 원천이었을 겁니다. 굶주릴 때 발달된 두뇌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발전된 형태로 진화되었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두뇌의 신경세포가 배가 고파 케톤체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날 때 가장 활발해지는 현상은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배가 부르면 모든 게 귀찮아지고 행동이 느려지며 정신이 흐리멍덩해지면서 졸음이 오지만 굶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순당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혀에서는 즐겁지만 두뇌는 케톤 대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뿐이 없는 이유입니다. 수백만 년간 유지되어 온 인간의 진화 주체인 DNA가 현재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급되는 음식물 과잉으로 인체는 많은 질병이 발병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풍족하게 삼시세끼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산업혁명 때부터라는데 그때도 굶주린 사람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자본론 같은 책이 나왔겠습니까? 굶주림이 해결된 것은 정확히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100년이 채 안 되었죠. 인체세포 DNA가 그런 환경에 맞게 변화하기에는 너무나 기간이 짧습니다. 오늘날 제2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넘쳐나는 음식으로 인한 인체의 반란으로 보입니다. 치매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백만 년간 형성된 DNA 정보가 짧은 기간에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유전자 스위치를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솔크 연구소는 시간 제한 치식이 생쥐의 신체와 뇌의 22개 이상 영역에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한 연구 논문을 2023년 1월 초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마크 메슨바사는 전체 치매 환자 중 75%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은 첫째 가식이요, 둘째는 활성 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며 세 번째는 각 개인이 오랫동안 겪은 스트레스를 포함한 생활 환경으로 봅니다. 오랜 세월 원인이 누적되다 보니 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 것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가식과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이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 동물 시험에서는 시간 제한 간헐적 단식은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개선 또는 거의 정상 수준까지 되돌렸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통해 생쥐의 알츠하이머 병 진행을 감소시켰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5주간 실시한 시간 제한 치식은 인체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췄으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압도 낮췄습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도 떨어뜨렸습니다. 이 방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후 3시까지 끝내는 식사로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식사, 18시간 단식의 패턴을 취하면 됩니다. 저가 직접 실시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산부나 어린이, 당뇨병이 심한 환자, 허약자, 거식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심하지 않을 경우 당장 시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5주 시험 결과는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갑 TV입니다.